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시젠이고요. 코드번호 096530, 현재 시각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2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요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흐름이 다소 이제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들을 관련 주변주부터 시작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젠텍,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젠텍이었고,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예상보다 예상했던,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런 실적보다 전반적으로 수젠텍의 실적이 좋지 않은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급락이 나왔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14% 정도의 하락인 거고. 근데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한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잘 나왔어요. 근데 아침에 올라가다가 결국에 다시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또는 그 전부터 서서히 무너지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더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죠. 시젠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이번 주 오늘 내일 아니면 뭐 내일 모레 정도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에 실적 발표가 뭔가 이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왜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가는 거는 5일선 기준으로 회복 시 매수, 이탈 시 매도. 그리고 이탈해서 매도를 했으면 다시 재회복할 때 매수인데 딱 이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거죠. 이 한 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상승을 했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5일선 이탈 그리고 재회복하는 시점이 이 한 달 반 동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요날 이탈이 됐죠. 이탈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때 이후에는 단 한 번도 5일선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제 깨진 거예요. 종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종가상으로 5일선이 이탈되면 매도. 5일선이 이탈되면 매도고 다시 재회복되면 매수를 하면 돼요. 근데 뭐 지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안에 이번 주 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뭐 앞두고 지금 이걸 뭐 살 그거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5일선이 깨고 내려가는 거죠.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종가상으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일단은 출구 전략을 시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젠 같은 경우가 조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주가가 올라갈 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신용이죠. 신용적인 부분들이 신용만 지금 잔고가 215만 주 정도, 금액으로는 3,600억 원 정도. 3,600억 원 정도가 거의 신용이에요. 신용으로 지금 이 종목 빚내서 투자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올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떨어질 때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신용은 담보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강제로 매도가 나갑니다. 돈 안 넣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도가 또 매도를 불러버려요. 신용이 과도하게 쌓인 종목은 떨어질 때 뭐 담보 비율 보통 140% 주죠. 신용 담보 비율 보통 140% 정도인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돈 넣으라고 연락이 가고 돈을 못 넣으면은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죠.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돈을 못 넣는 사람들이 쌓이고 그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르고 또 반대 매매로 또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엄청난 떨어질 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돈이면 차라리 그냥 내 돈이면 아이씨 뭐 안 팔면 그만인데 버텨보면 그만인데 신용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담보 비율 밑으로 떨어지고 얼마 밑으로 해서 돈 못 넣으면 그냥 반대 매매예요. 왜냐면 증권사들은 지 돈은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이제 신용을 쓰죠. 근데 보통 뭐 내가 1억이다 그러면 뭐 신용 1억 썼다. 그럼 담보 비율이 140%면 1억 4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보통 140%라고 하면 총 2억인데 2억 중에 그러니까 내 투자 1억에 140%니까 1억 4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1억 4천 밑으로 떨어지면 돈 넣으라고 연락이 가요. 증권사에서. 돈을 못 넣으면 지들의 1억, 이 증권사에서 이 내 돈 1억과 내 돈 1억이죠. 내 돈이 1억이고 증권사 1억이에요. 지들 돈은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매도를 시켜버려요.
강제나 이런 것들로 매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들 돈은 손해 안 보고 회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제 청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 개인한테 청구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신용은 내가 팔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담보비율 밑으로 떨어지거나 돈을 못 넣으면 나가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락할 때, 하락의 가속도가 붙어서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젠텍도 그렇고 오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결국에 다 진단키트나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꺾여가고 오히려 하락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진단키트 쪽에서의 대장은 시젠인데 시젠의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정말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의 예상치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항상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솔직히 실적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이 상승 흐름에서는 말 그대로 수급이나 이런 뭐 빚내서 사자 하는 것들이 막 달려붙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이죠. 뭐 그냥 광풍이죠. 광풍이 불어서 간 건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항상 요런 것들 5일선을 깨지면 매도, 종가상으로 깨지면 매도, 회복하면 매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 흐름 내에서 중간에 빠질 때 빼고 회복할 때 타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가가 얼마까지 간다는 걸 모르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여기까지 갔네, 이렇게 여기서 들고 여기까지 갔으면 됐는데, 근데 중간에 이렇게 흔들거나 또는 하락했을 때는 그걸 버티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대로 떨어지다가 더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간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울기가 가팔라질 때에는 결국에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강한 만큼 주가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이제 5일선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매수고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매도, 다시 재회복하는 시점에서 재매수를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한 달 반 동안 딱 한 번 있었던 거죠. 5일선 이탈 흐름이 한 번. 그래서 이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솔직히 주가가 더 올라가서 아무 때나 샀어도 수익이었겠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유자의 영역이었고 어제의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됐어요. 사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됐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탈이 되는데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다면 결국에 재회복할 때를 노려야 되는데 5일선을 재회복하는 시점에 이거는 글쎄요, 재회복을 해도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위아래의 변동성, 주가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실하게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깨져가는 상황이고 깨질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도 깨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면서 상황을 좀 관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웹사이트가 보여집니다. 여기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주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 국내외에 대한 실시간 시황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미 증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